자, 오늘은 천안함의 연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돌은 천안함의 굴뚝을 말합니다. 굴뚝. 이 부분이 천안함의 굴뚝입니다. 국방부는 우리 대한민국 772번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서 천안함 가스터빈실 바닷속 약 3 내지 6m 지점에서 북한 어뢰가 폭발해서 빵 하고 북한 어뢰가 폭발을 하고 이 어뢰 폭발 이후에 발생하는 버블 제트로 인해서 천안함의 가스터빈실 천안함의 가스터빈실이 두 동강이 나면서 이렇게 마치 버블 제트가 뻥 하고 터지면서 마스타도 날아가고 연돌도 날아가고 이런 형태로 천안함이 두 동강이 난 것처럼 천안함의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어뢰가 이 지점에서 폭발을 해서 실제로 버블제트 효과에 의해서 천안함이 두 동강이 났을 경우 이런 설명은 국방부의 이런 조사 결과 발표는 타당한 겁니다. 하지만 일단 가스터빈실 바닥에 있는 철판이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그대로 발견이 되었다는 것은요, 버블제트 어뢰의 힘이 이렇게 치솟아야 되는데 지금 정면으로 가스터빈실 바닥 철판이 가로막고 있으므로 가스터빈실 바닥 철판 자체가 버블제트 어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얘기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버블제트 어뢰를 부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스터빈 철판이 가운데가 두 동강이 나지 않은 채 특이하게 양옆에 앞쪽과 뒤쪽이 뜯겨져 나감으로써 가운데 쪽에 버블제트 어뢰의 충격이 없었다는 것을 가스터빈실 바닥 철판 자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뢰 없다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블제트 어뢰는 가스터빈실 바닥 철판 하나만으로도 200% 부정됩니다. 그리고요, 과연 국방부의 설명대로 조사 결과대로 버블제트가 이렇게 폭발적인 힘을 가하면서 함수 쪽의 마스타와 한미 쪽의 연도를 파괴시키면서 날려버렸는가?
그것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스 터빈실 철판이 이 아래 버티고 이렇게 버티고 있으므로 버블 제트 힘이 올라가지도 못했으므로 당연히 마스터와 연돌은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함수는 인양을 해보니 마스터 이 위에 올라 있어야 될 이렇게 기둥이 하나가 큰 게 하나 솟아 있어야 되는데 그 기둥이 없이 인양되었습니다. 또한 한미 쪽에도 이쪽에 있어야 할 연돌이 떨어져 나간 채 연돌 없이 한미가 인양되었습니다. 자, 버블 제트 어뢰로 국방부가 마스터와 연돌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실제로 마스터와 연돌이 함께 인양이 안 되고 함수에서는 마스터가 없이 인양되고 한미는 연돌이 없이 인양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버블 제트는 존재하지 않았고 물론 어뢰도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스터빈실 바닥 철판이 멀쩡하게 바닥이 균열이 가지 않고 가운데가 멀쩡하게 붙어있는 채로 발견됨으로써 완전히 200% 이상 부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스터와 연돌은 신기하게도 함수와 한미에 붙어있지 않고 인양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사진을 좀 서너 개 모아봤습니다. 자, 함수가 인양될 때 분명히 이곳에 있어야 할 마스터가 없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웅장하게 서 있어야 될 마스터가 없이 인양됐습니다. 한미 쪽에도 이쪽에 있어야 될 연돌이 없이 인양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에서 버블 제트 어뢰가 폭발을 해서 마스터와 연돌을 파괴시키고 함수와 한미를 절단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버블 제트 어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자, 아래쪽을 보면 함수와 한미가 두 동강에 났을 때 함수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표류를 합니다. 표류를 해서 해양 경찰이 접근을 해서 승조원들을 구조할 때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요 동그란 요 구가 동그란 공처럼 생긴 이 구가 마스터의 꼭대기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표류할 때 붙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기둥은 여기 이렇게 다른 영상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마스터의 레이더 돔과 마스터의 기둥이 명백하게 해경의 동영상에 찍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버블 제트 어뢰가 폭발을 하면서 그 힘으로 마스터를 날려버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해양경찰이 도착을 해서
함수에 올라가 있는 승조 온도를 마지막으로 구조할 때 이 함수가 뒤집어지면서 침몰을 할 때 거꾸로 반대로 해저에 닿으면서 이 부분이 해저에 먼저 닿아서 부러진 겁니다. 딱. 그렇게 해서 마스타는 떨어져 나간 거고요. 한미 쪽의 연돌은 앞서 보았듯이 그 유명한 8초 동영상에 까만 점 하나, 요 긴 선 같은 곳에 까만 점 하나로 무려 40초 동안 이곳에 연돌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연돌이 붙어 있었다고요. 40초 동안. 그러므로 이곳에서 버블 제트가 폭발을 해서 마스터를 날리고 연돌을 파괴하면서 날려버린 게 아닙니다. 마스터도 그냥 붙어 있었고요. 이곳에 연돌도 최소한 40초 이상 그대로 붙어 있고 더군다나 함수와 한미도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버블 제트가 여기서 파괴적으로 100m짜리 물기둥이 솟으면서 함수와 한미를 분리시킨 게 아닙니다. 이 사진은 국방부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 있는 함수와 한미를 가운데 버블 제트가 파괴시켰다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그 사진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글씨가 파괴부라고 써 있습니다. 파괴부. 즉 국방부는 버블 제트 어뢰로 인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파괴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마스타와 연돌이 버블 제트 어뢰로 인해서 둘 다 파괴되어 떨어져 나가고 함수와 한미가 분리되었다는 강력한 의미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이죠. 함수의 마스터는 이렇게 해경 동영상에 함수 한미 반파 후 1시간 40분 이상을 이렇게 붙어 있던 것이 증명이 되었고 한미 쪽 연돌은 8초 동영상에 40초 이상 분명히 붙어 있었던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국방부의 보고서에 있는 이 버블 제트 어뢰로 인해서 파괴되었다는 파괴부라고 쓴 이 단어는 명쾌하게 거짓말입니다. 200% 거짓말입니다. 자, 다음 설명을 하기 전에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해난구조대 요원들이 한미에 산소를 주입한 시간은 어제 저녁 8시 14분부터 13분 동안이었습니다. 함정의 굴뚝이라고 할 수 있는 연돌 부분에 금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 산소통 1개 분량을 주입한 것입니다. 함정의 굴뚝이라고 할 수 있는 연돌 부분에 금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 산소통 1개 분량을 주입한 것입니다. 함정의 굴뚝이라고 할 수 있는 연돌 부분에 금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 산소
산소통 1개 분량을 주입한 것입니다.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해난구조대 요원들이 한미에 산소를 주입한 시간은 어제 저녁 8시 14분부터 13분 동안이었습니다. 함정의 굴뚝이라고 할 수 있는 연돌 부분에 금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 산소통 1개 분량을 주입한 것입니다. 자, 명확하게 들으셨죠? 이 기사가 나온 때가 3월 30일입니다. 2010년 3월 30일. 3월 26일 날 천안함이 사고가 났으니까 약 4일이 지난 후입니다. 4일이 지난 후에 한미를 발견한 후 한미 뒤쪽에 연돌이 붙어 있어서 연돌에 부서진 틈으로 산소를 주입했다고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4일이 지난 후에도 연돌은 계속해서 해저에서도 붙어 있었음이 명확합니다. 산소를 주입했다고요. 자,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한미가 해저에 침몰을 한 후에 이게 해저라고 하면요. 해저는 뻘이 있고 뻘 밑에 암석층이 있겠죠. 암석층이 있고 암석층과 바닷물 사이에 뻘이 있을 것이고 그 위로 천안함 한미가 이렇게 거꾸로 해서 침몰을 했는데 그 모습이 지금까지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보면요. 어떤 방식으로 침몰을 했냐면 이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미의 절단면이 뻘 밑에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미의 바닥 철판이 이렇게 박힙니다. 그리고 윗부분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프로펠러 이렇게 뻘에 박힙니다. 이 부분이 뻘에 박혔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뒷부분을 하늘로 향하고 뒷부분이 처음에는 바닥에 닿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즉 3월 30일에는 이 모습에 가깝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돌은 어디에 있었느냐? 연돌은 당연히 붙어 있으므로 이렇게 뻘에 살짝 박혀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잠수부가 이제 잠수를 하면요. 잠수부가 잠수를 하면 이 부분이 절단면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연돌에 가려져서 이게 하나로 보이겠죠? 이렇게. 근데 연돌에 찢어진 부분, 함수와 닿아 있던 부분은 여기므로 여기니까 이쪽에서 산소를 공급해서 이렇게 산소를 밀어 넣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함수의 모습이 이렇게 뒤를 하늘로 바라보지 않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산소를 여기서 넣는다고 해서 산소가 옆으로 들어갈 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 산소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산소가 안으로 들어가게끔 밀어 넣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연돌이 붙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이고요. 좀 전에 뉴스에서 보셨듯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함수의 절단면이 뻘에 박혀 있고 연돌의 아랫부분도 뻘에 박혀서 이 두 부분이 뻘에 박힌 채로 인양될 때까지 이 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이치에 맞아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다른 것가 아니고 연돌이 한미의 절단면 부근에 그대로 붙어 있어서 뻘이 붙어 있는 곳을 헤집고 이 연돌의 통로 쪽으로 그 공기를 주입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뭐냐면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가판이라고 했을 때 가판이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이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요 부분이 뭐냐면 천안함의 복도입니다. 복도. 가판 바로 위에 1층이 이 맨 뒤에서부터 쭉 연결돼서 앞에 함수가 붙어 있다면 함수 앞쪽까지 쭉 연결된 메인 복도입니다. 메인 복도. 이 복도가 이렇게 살짝 여기에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이 복도로 산소를 주입했다는 의미입니다. 굴뚝에다 어떻게 뭐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데를 뚫어서 넣은 것도 아니고 원래 자연적으로 천안함에는 복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뻥 뚫어진 복도. 이 복도를 가운데 막을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 이 복도의 문들은 모두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열려 있는 게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지하 1층에 기관부 침실이 있는데 기관부 침실 통로까지 기관부 통로가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이 내려가는 계단. 요 계단 입구까지도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합니다. 바깥에는 겨울이니까 3월이니까 추우니까 바깥에는 문을 원터치로 닫아놓지만 내부는 복도 전체를 문을 열어놓은 채 생활을 하고 기관부 침실로 내려가는 지하 계단 입구도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로로 이게 복도가 통로가 되어서 이 입구에서 산소를 주입하면 복도를 따라서 산소가 들어가는 게 기관부 침실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좀 전에 뉴스에서 보셨듯이 한미의 연돌 찢어진 틈으로 산소를 주입해서 산소를 몇 통 넣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아셨죠? 자, 지금 설명한 건 근데 나중에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연돌이 한미에 3월 30일까지도 명확하게 붙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미에 연돌이 이렇게 있어서 그 연돌에 공기까지 주입했다고 하는 뉴스까지 나왔는데 한미를 인양해 보니 연돌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곳에 연돌이 이렇게 분명히 있었는데 연돌이 있어서 연돌로 산소까지 주입을 했는데 지금 한미를 인양을 하는데 아니 연돌이 없어요. 연돌이
없이 지금 인양이 되고 있습니다. 해저에서 연도를 무슨 고래나 상어가 떼어낼 일은 없지 않습니까? 비교적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천안함 한미 쪽 가스터빈실 위편에 이 갑판입니다. 이게 1층 갑판인데 1층 갑판이 이렇게 휘었습니다. 이 부분에 충격을 받아서 딱 요렇게 휘어진 거죠.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휘어졌는데 이 위에 있는 연돌은 모습을 상상해서 그리자면 연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갑판 따라서 찌그러질 뿐이지 나머지는 손상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가운데 바닥이 있었는데 이 바닥이 충돌체 충돌에 의해서 이렇게 찌그러지는 건 이해가 되고 이 찌그러지는 만큼의 손상을 입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손상이 갈 게 거의 없고 단 한 가지 이 충격을 받으면서 함수 쪽과 떨어져 나갈 때 여기가 너덜너덜해질 거고요. 여기가 너덜너덜해질 것이고 밀고 올라가면서 이게 좀 들렸을 것이고요. 이만큼 이렇게 들렸을 것이고 너덜너덜한 게 이렇게 위로 그리고 마지막 해저에 침몰하면서 이 부분이 바닥에 닿으면서 이 전체 연돌이 방향이 이렇게 비틀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이 되는 갑판도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갑판도 연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로 젖혀지는 형태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젖혀졌다고 해서 연돌이 쉽게 떨어지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떨어질 것 같았으면 해저에 이 연돌이 이렇게 길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해저에 닿을 때 아랫부분이 먼저 닿으면서 파괴돼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더 많죠. 하지만 붙어 있었다는 것은 단단하게 여기저기 단단하게 붙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를 인양해서 한미가 연돌이 없이 인양되었다는 것은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연돌을 손댔다는 뜻입니다. 붙어있던 연돌을 손을 댔다. 이것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한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수를 들어 올리는데 함수를 인양하는 날이 4월 24일인데 함수를 들어 올리는데 함수를 실어 담을 바지선이 도착했는데 그 바지선에 떡하니 연돌이 실려 있습니다. 함수 침몰 장소와 연돌이 침몰한 장소는 무려 6km가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를 인양할 때 연돌을 같이 인양하지 않고 이상하게 함수를 인양하는 날 연돌을 6km 멀리 가서 그곳에서 인양해서 바지선에 싣고 함수 있는 쪽으로 와서 함수를 인양해서 같이 싣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함수를 싣는 날, 함수를 인양하는 날 6km나 떨어진 먼 곳에서 연돌, 한미와 같이 붙어있던 연돌을 따로 떼어낸 채로 함수와 함께 인양해서 평택으로 가져갔을까요? 아니, 이런 식으로 언론에 노출을 했을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함수의 절단면 뒤쪽에, 절단면 쪽에 이렇게 연돌을 실어놨습니다. 이 연돌이 한미에 최소한 3월 30일까지 붙어 있었고, 제 추정으로는 4월 7일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4월 7일 이후에는 아마도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한미에 붙어있던 연돌은 4월 7일 날 모종의 작업을 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 왜 붙어있는 한미에 붙어있는 연돌을 그 깊은 바닷속 47m에서 떼어냈을까요? 이거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떼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잘 들어보세요. 바닷속 한미가 침몰한 지점이 47m라고 합니다. 국방부 발표대로 47m 바닷속에서 3월 28일부터 한미를 발견하고 한미 내부에서 순수하게 사망자 시신 한 구도 인양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수색이 어렵다고 갖은 이상한 얘기 가면서 수색도 거의 안 했다, 시신도 발견 못했다, 뭐 출입문이 이상하다, 뭐 진입로 확보가 어렵다, 별의별 구실을 다 달면서 한미 쪽에 있는 자료는 하나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 한미 쪽을 수색할 때는요, 기본이 그 수중 카메라를 들고 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초기에 보이는 모든 장면은 기본적으로 촬영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물론 한미를 발견하기 전에는 손으로 들고 다니는 소나로 촬영한 것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더 명확한 것은 직접 영상으로 촬영한 한미의 모습이 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전혀 공개를 안 했습니다. 한미 쪽에서 순수하게 탐색을 했던 그 모든 자료를 공개 안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연돌이 어떤 모습으로 붙어 있었는지, 언제까지 붙어 있었는지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분명히 뉴스에 나온 것처럼 연돌에서부터 산소를 주입하고 4월 7일에도 연돌이 붙어 있었다는 정황이 뉴스에 보도됐기 때문에 우리는 4월 7일까지는 연돌이 한미에 붙어 있었다고 명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렵다는 해저 47m에서 연돌이 뜯겨져 나간 겁니다. 연돌을 뜯는 이 엄청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신 한 구 제대로 천안함 선실내에서 인양을 안 했습니다. 연돌 작업을 하다가
연돌 주변에서 발견한 시신만 인양했어요. 이 어려운 연돌을 뜯어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방부가 한미 내부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신 인양을 안 한 겁니다. 3월 26일 날 침몰한 한미에서 4월 15일 한미를 물 위로 드러내서 물 밖에서 승조원들의 시신을 하나씩 드러낼 때까지 무려 20일간 한미 내부에 있는 승조원들의 시신을 아예 돌보지도 않았다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서 확인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죽었겠지, 이랬다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미를 발견하고 잠수부가 첫 번째 내려갔을 때 이미 문을 다 개방하고 한미 내부 깊숙이 다 들어가서 일일이 다 촬영하고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아예 안 하고 한미 쪽에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 그 작업조차 다 숨기고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미가 인양되는 순간까지 모든 작업을 다 비밀리에 무언가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밝혀내야 됩니다. 여기에 한미 쪽 이 숨겨진 내용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요. 이것까지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국방부가 밝힌 이 한미 침몰 지점, 즉 국방부 주장으로 어뢰 피격 지점입니다. 어뢰 피격 지점이 요 한가운데고요. 요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피격 당시에 여러 가지 피격 장소에 흩어져 있는 파편들을 이제 도표로 내용과 이렇게 지점을 표시한 겁니다. 여기서 볼 것은 확인해 볼 것은 바로 이 연돌입니다. 연돌이 3번입니다. 3번. 연돌이 3번. 그래서 살펴보니 연돌이 여기에 있습니다. 3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3월 30일까지 한미와 연돌이 서로 붙어 있었는데 국방부는 아주 용감하게 한미와 연돌을 이렇게 분리해서 표시해 놨습니다.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한미에 연돌을 통해서 산소를 주입한 국방부가 연돌과 한미의 위치를 이렇게 떼어놔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한미에서 연돌을 떼어서 10m, 20m쯤 떨어진 곳에 떨어뜨려 놨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왜 그래야 되죠? 연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수중 47m나 되는 그 깊은 바닷속에서 이런 이상한 작업을 했어야 됐느냐, 그겁니다. 왜 그래야 되죠?
정말 이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에 연돌과 한미 여기에 대해서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